자, 오늘은 4강 한번 봐볼게요.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긴장 놓지 마시고, 네, 정신 잘 차린 다음에, 하시던 공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논다고, 혹은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 공부 안 한다고, 거기 같이 맞춰서 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4강 1번. 오페라의 관례.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냥 오페라는 어떠냐. 오페라에서 이 노래 부르는 거, 이거 되게 관례적이다. 그냥 평상시 하면 다 이상한 게 돼버리지만, 그 오페라는 오페라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갈 만하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써져 있죠. 왜 우리 클리셰라고 얘기를 하죠. 특정 영화에서 특정한 장면에 반드시 나오는 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007 영화에서 본드가 나온다. 007 영화에 제임스 본드가 등장을 하면, 제임스 본드의 본드 걸이 등장을 하고, 차는 에스터 마틴이고, 뭐 이런,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뻔한 거. 어딜 가나 제임스 본드 다 알고 있죠. 그쵸? 스파이인데, 여기저기 가는데, 이 사람 다 알아. 누군지. 자, 근데, 상식적으로 정체가 드러나 있는, 스파이는 의미가 없는 스파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죠. 이게 다 컨벤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전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Conventions are simply the result of a participant agreeing on the rules. 그 규칙에 대해 참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of simplifying a complex word, 뭐 요런 거. So that 그래서 we can concentrate on what we interest. 자, what interests us.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쵸? 자, 여기 지금 so that이 하나 나오는데 뭐 요런 거 그냥 그래서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옛날에는 뭐 so that에 뭐 쉼표를 붙이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봐서 그래서나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아이고 글씨를 잘못 썼네.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5-2번. 사실 첫 문장하고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이것도 잘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재산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써놨는데 사실 첫 문장이 이미 킬링 포인트였어요. 자, 요 첫 문장, 여기 이제 끝에 들어가는 거 답에서 체크해 보시면 threat to liberty라는 얘기죠. 자,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자유에 대한 위협이 이 지적재산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The great danger of intellectual property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재산의 가장 큰 한 가지 위협이라고 하는 게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danger라고 하는 건 그냥 단점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그죠? 위험이라기보다는 그죠? 이게 지적재산권을 보존해주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라기보다는 지적재산권을 보존해줌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뭐예요?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문장 가시면 요즘 뭐 단백질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Companies are entitled to protect their treatment for disease.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쵸? 그들의 치료법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있기는 하지만 but not through use of their patent. 특허를 사용해서뿐만 아니라 to prevent others. 그쵸?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쵸? not to prevent others from access to genes which are linked to the origins of disease. 자, 그래서 이 특허를 이용을 해갖고 다른 이들이 이 질병의 근원에 관련된 유전자에 접근을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 연결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낫의 위치를 좀 비정해 두는 거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낫 위치 이렇게 보시면 양쪽 쉼표 때문에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 낫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 투부정사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뜻으로 돼 있겠죠. 그쵸? 생략되어 있는 거야. 뭐 companies are entitled가 여전히 앞에 생략되어 있겠지만 생략한 거 복원해 가시면서 해석하시면 시간상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시는 대로 해석을 하시는데 자꾸 연습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3번 봐봅시다. 자, 3번 봐보시면 선택사항이 이제 너무 많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too much choice가 지금 답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사실 그 문장을 포함한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사실상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쇼핑을 하는 재미가 떨어지고 그 결과 사람들이 쇼핑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소매점의 이익도 감소하게 될 거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경험상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고르다가 도대체 비교고 뭐고 하다가 너무 지쳐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ironically 하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all this is enough to make a healthy person ill. 지금 보시면 아이고 빠져나가 버렸네. 자, make 5형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healthy person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바꿔서 건강한 사람이 아프도록 만들어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읽어 내려가시면 충분히 이게 뭔가 특히 이 for example 중간에 나와 있는 consider, for example, consumer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 읽어보시면 그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계속 말하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완성도가 높은 그런 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라든가 단순한 현상에 대한 기술이 섞여 있는 지문들은 그래요. 이 시점쯤에서는 좀 철저하게 배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수능 한 달 남은 상황이니까 이 시점쯤에서는 그런 내용의 지문들을 좀 배제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4강 3번 같은 지문들은 재밌는 소재이기도 하고 문장도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사실 저런 류의 소재들은 꾸준히 수능 특강에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 방금 말씀 체크해드린 부분만 읽어보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4강 4번 볼게요. 자, 세계시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세계시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통 자국시장만 생각을 하고 자국시장에 대한 준비만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요. 세계시장에서 여러가지 것들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보시면 als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시면 also customers trends which take a root in one country may quickly spread to another parts of the world creating either new marketing opportunity or potential threat to a firm established products and business models. 이게 보통 한국과의 이미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는 소비자 성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뭔 소리냐? 어느 특정 지역에서 문화라는 형태로 경험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요.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올 수 있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 혹은 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기회, 사업적 모형 이런 것에 대해서 그쵸?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들한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 요런 거 사례로 일례로 그거 생각해 보시면 괜찮아요. 애플이 이제 처음으로 아이폰을 내놨을 때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등장을 시켰죠.
여러분 잘 아직 이렇게 여러분은 모르셔요. 보셨을 리가 없어요. 이거 옴니아인가 맞을 거예요. 옴니아라고 하는 삼성의 갤럭시 이전, 갤럭시 시리즈 이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옴니아 맞을 거예요, 그 이름이. 근데 이거 실물로 보실 일도 없겠지만 정말 써보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아이폰이랑 하겠다. 그러니까 한참 스티븐 잡스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내놓은 상황에서 삼성이 대항마로 내놓은 게 옴니아인데, 옴니아는 전혀 아이폰이랑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옴니아가 1, 2가 나왔을 거예요. 그랬다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절치부심하고 갤럭시로 갈아타고, 갤럭시 1은 선생님은 안 썼었는데 나는 갤럭시 2부터 썼었거든. 그래서 갤럭시 2서부터 써서 갤럭시 S2 쓰다가 노트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삼성 거를 쭉 쓰게 되죠. 이때 만약에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더라면요, 옴니아가 그냥 아예 장악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일반인들은 아이폰 구매 못할 테니까, 뭐 설령 외국에서 갖고 들어온다 해도 전파 인증 안 해주면 뭐 어떻게 쓸 방법도 없고, 그죠? 자, 근데 아이폰이 안정적으로 상륙을 하면서 생태계 전체를 바꿔버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 전래되지 않았더라면 이 덕분에 아이폰을 쓰겠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 이동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핸드폰 인터넷을 그냥 심심할 때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났었어요. 정말 뭐 하나 검색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휴대폰으로 뭘 검색한다 이런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휴대폰으로 인터넷 들어갔다 싶으면 진짜 난리 나요. 정말 지금 우리 휴대폰에서 인터넷 쓰는 시간이나 이런 비율만큼 옛날 휴대폰에서 네이트 이런 거 들어가라고 하시면 정말 통신비 100만 원이라는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이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이 생태계가 바뀐 거예요. 무선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죠? 이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삼성은 갤럭시를 점점점 발전을 시켰고, 통신사들은 점점점 통신 비용을 내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효과가 아이폰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역시 이 사례에 가장 적합한 예시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쭉 내려오시면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에 있는 거 볼게요. Economic and political event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may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company's prospect for survival and growth. 뭔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이 뭔가 회사의 전망에,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게 살아남느냐, 아니면 이게 성장하느냐,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it should be noted. 자,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거죠. Whether or not a firm elects to operate internationally, it is still 여전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vulnerable to change taking places in global marketplace라고 되어 있는 요거 vulnerable이라고 되어 있는 거, 취약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국제시장에서는 그렇죠, 여전히 여기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그래서 마주 해석을 해보면 이거 한번 it should be noted, 그러니까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어요. Whether or not a firm elected to operate internationally, 뭐 국제적으로, 그쵸? 국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선언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취약합니다. 국제적인 변화에. 설령 요 중간에 a firm elects to operate intentionally 라는 요 말, 사실 operate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영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이 영업이라는 의미가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요 문장이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을 못 푸느냐? 아니야.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벌어지는 것들, 전 세계적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정치적 사건, 경제적 사건들이 지금 바로 윗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이벤트들이 결국에 심오한 이펙트를 생존과 성장에 관련된 심오한 이펙트를 준다. 회사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국내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회사라도 이렇게 외국계 기업에 혹은 외국에서 벌어졌었던 이런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이 국내에 미칠 경우 네, 그 파급력을 예측하거나 조절할 수 없고 네, 역시 기업은 그런 상태에서 매우 취약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vulnerable이라는 요 취약한이라는 요 단어를 체크를 하셨으면 5번이라는 거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operate라는 단어를 설령 해석을 못했더라 하더라도 vulnerable 보시고 5번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도 저 위에 중간에 있는 줄과 마지막 줄 읽으시면 네, 충분히 그 내용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4-5번은요, 6월인지 9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미, 네,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 자, 함축적 의미 추론을 한번 봐볼게요. 자, 자기 내면의 비평가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죠? 이게, many women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women이 아니어도 생각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남자들도 똑같고, 이게 women이라는 말보단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까지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시면, 혹은 본인이 본인의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시다가 보면요, 이게 발전이 없이 정체되는 구간이 생겨요. 우리가 보통 성장을, 이렇게, 성장 곡선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시간 그리고 성장 이렇게 보면은 왜 우리 생각엔 이렇게 성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인 성장이라는 건 어느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갔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갔다가 뭐 이런 식의 성장을 이루죠. 문제는 요 시점이 정말 힘들어요.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 발전을 이룰 때 특정 어느 정도 뭔가 문제는 여러분이 수학 성적을 좀 올리려고 한다던가 영어 성적을 올리려고 할 때요 전혀 오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토익 공부를 하시든 뭘 공부를 하시든 성적이 전혀 안 오르고요 그냥 완전 정체되어 있는 구간들이 생겨요. 이게 짧은 사람은 한두 달 갈 수도 있고요 긴 사람은 1, 2년 갈 수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고시할 때 정말 점수가 너무 안 오르는 거야. 나는 공부 미칠듯이 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요 구간에 있었던 것 같아. 요 가로 구간 있죠? 요 구간에 있었던 것 같아. 요 구간에 이렇게 이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다음 단계로 갈 텐데 그 단계로 가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죠. 그치? 친구들 취직했다고 막 연락 오고 연봉이 얼마냐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다 공부를 다 못해갖고 매일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고 자 요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야 이 시점에서 그만둬라 이 시점에서 그만둬. 나는 어느 시점에서 그만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한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더 내가 거기서 뭐 더 앉아서 공부한다고 그래갖고 합격을 절대 보장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도 글쎄요 내가 그 상태에서 한 1, 2년 더 했다고 절대 못 붙었을 것 같아. 이게 전혀 길이 안 보이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랬을걸 하는 후회와 함께 뭔가 부족했던 점도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 시간이 지나고 그 시절을 되돌아봐도 고시하던 시절을 되돌아봐도 전혀 나 그거 1, 2년 더 했다고 절대 합격 못했을 거야. 전혀 이 끝이 안 보였어요. 전혀 이 시점에 도달하는 게 전혀 보이지는 않았어. 요 지점에 도달. 아마 나는 이렇게 있었나봐. 나는 아마 이렇게 있었나봐. 그래갖고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그랬는지 정말 준비 기간 너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끝은 안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이런 시점까지는 안 갔어요. 여러분 본인을 그렇게 막 한계치까지 몰아붙여서 여러분의 능력치를 여러분의 노력을 최대치까지 해갖고
그러고도 끝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할 만큼 뭔가를 해보지 아직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꾸준히 그래 언젠가는 뭔가 트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해요. 그때 계속 방해를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너 보이스라는 거예요. 내면의 비평가라는 거죠. 야, 그만해. 이만큼 했으면 너도 충분한 거야. 야, 그만해. 야, 다른 애들도 놀잖아.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했었냐면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해. 고시 공부할 때니까. 정말 일어나기 싫지. 학원 강의 몇 시에 시작하냐면 8시면 7시 반이면 7시면 첫 강의 시작하거든요. 생각해봐. 7시까지 가려고 생각해봐. 나 이분동 살 텐데 6시에 나가야 돼. 6시에. 근데 학교 도서관에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집에 왔단 말이야. 그럼 씻고 뭐하고 잠깐 누우면 2시다? 그럼 4시간도 채 못 자고 잠도 채 안 깬 채로 강의 들으러 가야 돼. 그럼 무료 강의는 돈 안 내고 듣는 거니까 그런 거 열심히 챙겨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사람이 미칠 짓이야, 미칠지. 그러면 계속 마음속에서 그러지. 야, 안 돼. 너 이 시점만 해도 충분해. 그만해. 이런 얘기 계속 들린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나 혼자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학원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시고, 엄마 아빠도 뭐라고 하시고, 학교에서도 뭐라고 하시고, 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힘입어서, 진짜 왜 맨날 나한테 이게 이런 것만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다 이렇게, 욕하고 이러면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원래 공부는 선생님 욕하고, 그죠? 엄마 아빠한테 꽁시렁 대면서 하는 게 정석이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대학 가시고 하시는 공부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여러분한테 안 해줘요. 그건 진짜 환장을 노릇이야, 진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해. 우리 엄마 되게 일찍 일어나시거든. 그럼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나한테 잔소리 해달라 그러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가라고. 그럼 우리 엄마 6시에 뜬금없이 나한테 잔소리 하는 거지. 빨리 일어나서 가서 공부하라고. 일어나서 나가라고. 그럼 이제 그 소리 듣고 일어나서 씻고 나가죠. 아이고, 요거를 극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스스로 극복하실 수 있으셔야 돼. 알았죠? 사설이 길었는데, 자, 본문 얼른 봐봅시다. 벌써 20분이 지나버렸네. 자, 얼른 봅시다.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 they가 나와요. They experience the most panicky, overwhelming self-doubt when they are moving toward what they truly long to do. 자, 그들은요,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뭘 경험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진짜로 하기를 원하는 거. 이런 거를 할 때, 그치? 이런 거를 할 때, 뭐라 그럴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향해서 이게 막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때 계속해서 뭘 하냐면, 자기의식을 하게 되는 거야. 야, 안 된다니까? 그만해. 이러면서. 그래서, when they are moving toward what they truly long to do.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overwhelming self-doubt.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 대한 의심에 압도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그쵸? 아주 당혹스럽고요. overwhelming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쭉 내려오시면, 밑줄 옆에 보세요. inner critic. 이렇게 나있죠? The inner critic recites its line in an attempt to get you to get back into familiar zone of the status quo. status quo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현 상황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status quo. 자, 그래서 라틴어들 알아두면 뭐 나쁠 거는 없기는 한데요. 이건 솔직히 너무 많아서 기존에 출제됐었던 애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면의 비평가들이요, recite, 뭔가 자꾸 읊어, it's line이니까 말을 하는 거야, 그냥. in attempt to get,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to get you to go back into your familiar zone. 야, 너가 항상 친숙하게 있었던, 즉
너가 너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너가 안락하게 안주하고 있는 그곳으로 자꾸 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너 스테투스 코 현상 유지를 하라고 자꾸 시키는 거죠. 그죠? 자, 맨 마지막 가시면 in this sense 이런 식으로 그쵸? When you hear a major inner critic attacked, it likely means you are playing bigger. 자, 너가요, major inner critic attack, 뭔가 이렇게 inner voice, 너의 마음속에서 들려서 얘들아, 이제 공부 그만해라, 쉬어라, 뭐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그리고 이거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점점점 공부가 하기 싫어지면요, 여러분 점점점 경계에 와 계신 거예요. 발전의 경계에 와 계신 거죠. 다시 말해 요 위치에 점점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 위치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7번. 처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인류세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쵸? 인류세. 처음 들어봤어요, 인류세라는 표현은. 그죠? 그래서 anthropocene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 단어 보고 좀 당황했어. 인류세가 뭔가 했거든. 그죠? 자, 얘는 어디서부터 보기시냐 하면은, 빈칸 바로 위쪽서부터 봅시다. The biggest challenge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죠? 자, the biggest challenge facing humanity.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is that 대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our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are short-sighted. 이게 우리의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다 근시안적이다 이 말이야. short-sighted 해야 돼요. 사실 이거 읽어보시면 금방 찾아요. 이 빈칸 찾는 거 그렇게 안 어려워요. 내용 계속 보세요.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We need to install a sense of geologic time. 자, 우리는요, install a sense of geologic time. 뭔가 지질학적 시간에 대한 개념을 install이네요. 미안해요. 잘못 말했어요. install로 봤어, 나는. 뭔가 이걸 불어넣을 필요가 있는 거야. into our culture, in our planning. 자,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계획에 이걸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왜? To incorporate truly long-term thinking into social political decision making. 자, 뭔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때 좀 더 장기적으로, 그쵸? 좀 더 장기적으로 이거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쵸? 이 장기적으로 뭔가 사고를 해야 되니까 지질학적 시간을 넣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이네. 그쵸? 그 곧바로 위에를 보시면 이 장기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내용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거 색깔 바꿔서 해볼게요. 장기간의 플래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 year이나 decades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쵸? typically consider year and decades 했지만 but 이거 나왔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Global environmental processes we are now influencing play out over centuries and millions and more. 자, 100년이고 수백 년이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롱텀 플래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1,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계획, 50년짜리 계획 이게 아니라 100단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truly long-term thinking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긴 기간에 걸친 thinking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this is what thinking like a mountain, 산처럼 생각하기예요. should come to mean in Anthropocene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솔직히 산처럼 생각하기라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그 영화 그거 보시면 남산의 부장들 보시면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뭐 요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즉 우리도 뭔가 이렇게 산처럼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뭐 되게 거대하게,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것서부터 차근히 쌓아 올려서,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한 소재가 등장을 했어요. 인류세라는 표현이 지금 되게 독특하게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요 지문을 아주 잘 읽어주세요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인류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지문들은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인류세라는 표현이랑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의 플래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들은 처음 등장하는 거니까 잘 한번 봐보시면 내용상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문화적 대상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역시 이것도 그렇게 크게 자세히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보통, 이게,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경제학 용어는 아니에요. 사회학적인 용어기도 하고요. 솔직히 나는 무슨 경제학적인 용어나 사회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선풍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풍기. 여름이 오면, 그러니까 선풍기가 많이 팔리면 여름이 온다. 이게 아니라, 선풍기가 많이 팔리면 여름이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여름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선풍기를 많이 산 거에 불과하잖아. 그렇죠? 뭔가 이렇게 딱히 인과관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 얘기냐면은,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야.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풀어놓은 논문들도 있어요. 원가를 줄이고 어쩌고 이러면서, 그쵸? 옷감을 적게 사용하고, 대량 생산은,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며, 가격이 싸고, 근데, 글쎄, 경제가 안 좋다고 치마를 짧게 입어야 할 요인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너는? 그냥 유행이 돌고 도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맞닥뜨렸던 거 아닐까? 자,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보다요, 많이 겹쳐요. 생각보다 많이 겹친데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와 여성의 치마 길이에 관련된 글들 있으면 재밌으니까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연이든 어쨌든 특정 현상이 반복돼서 겹치고 있다면요,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많은 양반들이 이거를 분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products of mediated culture, 뭔가 이렇게 mediated 된 culture들의 산물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미디어화된 문화의 산물들 그게 책이 됐든 노래가 됐든 패션이 됐든 간에 were thought to be the expressive symbol, 뭔가 표현의 상징 같은 것들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표현의 상징이냐? 그렇죠? changes in lockstep, 그렇죠? lockstep with the evolution in society. 사회에서의 진화라는 것과 lockstep, 발맞춰서 변화시키는 뭔가 그런 거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역시 여기까지 읽어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치마 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 읽어보시면 이 알프레드 크루버라고 하는 이 양반이 조사를 했대. 그래서 뭔가 뭐라 그럴까, 여성의 치맛단이 문면 결정로, civilizational interminism 이렇게 돼 있죠. determinism, 미안해요, interminism이라고 읽었어. 자, 이렇게 근데 굳이 햄라인하고 이거 뭔 상관이 있다는 건 솔직히 모르겠어. 자, 우리는 밑으로 내려갑시다.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줄 바로 위에서부터 볼게요. They both assumed that hairline lengths in women's fashions ar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아마 reflection of outside the social forces, 뭔가 사회적 영향력의 반영,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경제 변화에 의해서 결정됐다, 문화 변화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 안 한다. 자, 한번 재밌는 글들이니까 읽어보시라. 자, 그 다음에 9강 봅시다. 자, 9강. 자, it is clear that even a single initial encounter with a world can potentially leave a memory trace of its use.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지문도 잘 한번 봐두세요. 뭔가 이렇게 논리성이 뛰어나고 뭐 이런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요, 이렇게 짜임새 있게 좀 있는 편이에요. 뭐 아주 강한 논지가 있거나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 어휘 공부할 때, 어휘는 한 번 보고 더 이상 안 보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내일모레 또 보고, 한 달 있다 보고, 두 달 있다 보고, 6개월 있다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봐서 익히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오늘 단어장 피고, 여기 있는 단어 오늘 내가 끝내겠어. 이러시면 단어 공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단어는 회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어휘는 이 회독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서 반복해서 자꾸 보셔야 되거든요. 이때 보통 해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처음에 단어를 잘 못 외워. 그러니까 이게 어휘 외우는 게 이렇게 막 숙달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단어 외우라고 그러면 단어 외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해. 그래서 처음에 단어를 외울 때, 뭐 예를 들어서 20개를 봤다. 보통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뜻만 시험을 볼 때 20개를 외우면 20분을 잡아요. 처음 보는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 뜻을 시험 볼 때 20개에 20분 잡고, 즉 한 개당 1분 봅니다. 이게 아주 그냥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나 20개 중에서요 11개? 이렇게밖에 못 맞았어요. 상관없어요. 처음 볼 땐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셔야 돼요. 처음에 11개라면 한 서너 번 더 반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건, 처음에 이렇게 봐놓으면요, 우리가 처음 이 단어를 봤을 때 단어를 나는 못 외웠다고 생각을 해도요, 머릿속에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요. 회독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어디 저장돼 있는지 모르니까 끄집어내야 되거든. 뇌에 분명히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위치를 몰라. 그러니까 몇 번씩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있는 위치를 찾아서 열람해서 외움으로써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는 거죠. 우리 가끔 가다가 컴퓨터에 특정한 파일들을 저장해 놓고 못 찾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내가 분명히 저장은 해놨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컴퓨터가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잖아. 그건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도 똑같아요. 한두 번 보시면 보통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만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다. 혹은 끄집어낼 만큼 루트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회독을 하시면서 늘리시면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중간 좀 한번 볼게요. 지금 but 나와 있는 거 바로 밑에 쪽 문장 보시면 this situ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this situation could be repeated ad infinitum 나와 있죠? 무한이라고, without any memory trace of the meaning being retained. 이 상황은 그 의미 어떤 흔적도 보유되지 않은 채 무한히 ad infinitum 해서 무한히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하면 가정을 해보는 거지. 아, 그래? 처음을 딱 봤을 때 단어를 못 외워? 그러면 처음에 단어를 못 외웠어. 1회차에 단어 기억 안 돼요. 그러면 2회차 봤을 때도 어때요? 처음 보는 거죠. 역시 단어 기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단어 흔적이 안 남아있어. 흔적이 머릿속에 없다고 치자. 그럼 2회차 봤을 때는 1회차 반복이지. 3회차 봤을 때도 여전히 2회차에서도 여전히 기억이 안 날 테니 3회차 반복 상태에서도 뭐예요? 여전히 2회차랑 똑같고 1회차랑 똑같지. 그럼 이렇게 해서 단어 어떻게 공부하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외우고 있는 어휘는 뭐냐 이거지. 다시 말해, 이게 단어의 흔적이 머리에 남아있고요. 단어의 흔적이 머리에 남아있고 1회차 있을 때 우리가 단어의 이미지 중에 파편을 기억을 했다면, 3회차를 봤을 때 그 파편의 범위가 좀 더 커지고 4회차가 됐을 때
완전히 기억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보고 한참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이게 또 흐릿해지겠죠? 이게 이렇게 모자이크 쳐진 것처럼 이렇게 흐릿해질 거라고. 이렇게 흐릿해졌다면 우리가 이걸 회독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이 흐릿해진 부분을 이렇게 지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소리예요. 여기 있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 줄 가봅시다. 다행히도 we know that human brains have a vast capacity for implicit memory. 뭔가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의, 그렇죠? 암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용력을 갖고 있어요. capacity 갖고 있는 내용적이 좀 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implicit memory에 해당하는, 그렇죠? 뭔가 암묵적인 기억을 위한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용력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요 문장. 사실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접 대놓고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 있는 암묵적인 기억들이 꽤 된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시라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죠. 자, 어휘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요. 반복해서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십시다. Consider for a moment a fish. 그렇죠? 잠깐 동안 물고기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요 지문 맨 밑으로 내려가셔갖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저 중간쯤 보시면 The thought that I'm trying to convey to you is that 내가 지금 너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하면서 밑줄 그어져 있죠?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이에요. 정말 잘 뚫어놨어요. 사실 이게 정말 핵심인데 여기다가 팍 하고 뚫어놨어. 내가 너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건요. If you discover, 그죠? 내용 쭉 읽어보시면 4번이 답인데 너가 discover, 발견을 하는 거지.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And operate in that realm, you will always come out successful. 그리고 그 영역 내에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성공할 거다 이 말이야. 아, 여기 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물고기가 있는 거야.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물 밖에서 살 수 있느냐고. 물론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애들도 있죠. 근데 뭐 물 밖에서 얼마나 오래 살겠어. 오래 살아봐야. 그지? 얘는 어디서 살아야 돼? 물 속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속에서. 그쵸? 자, 쉽게 말해. 자, 시쳇말로 자기만의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성공할 거다라는 글이죠. 자, 조금 할 말이 많기는 한데 계속 봅시다. But if you follow the guiles of other things that you may seem attractive and leave the place of your power, you will never win. 그냥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매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고 다른 것들의 이렇게 속임수를 따라서 내가 뭔가 나의 파워를 내 파워, 그러니까 the place of your power, 그러니까 너의 파워의 장소, 다시 말해 네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떠나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지게 된다. 위에 말하고 지금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죠.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빈칸 문제들이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빈칸에 좀 지나치게 추상성이 그 높은 내용이 나오면 그 뒷말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벗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반대로 위에서 써주면 되겠지. 그죠?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 Life is about winning. 그쵸? 성공하는 거랑 인생이 관련이 돼 있는데 not success necessarily about winning against others. 다른 사람한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양반아 winning at being you. 너한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the way to win is figure out who you are and do it. 자, 그리고 승리하는 방법은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다라고 사실상 하고 싶은 말이 뒤쪽에 몰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집은 아까 그거랑 어느 정도 약간 좀 안 맞아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한계를 벗어나라고 돼 있죠. 한계를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얘기는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쵸?
여기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왜냐면 여기가 너가 힘을 쓰는 부분이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바운더리가 넓다고 생각하시고요. 선생님, 저는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그러면 제가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요만한 영역에 계시는 거예요. 이 영역을 넘어서 계속 가시면 본인의 한계 영역이 더 이상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한계 영역을 벗어나지 말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죠? 이 한계 영역을 벗어나지 말아라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물인 거고, 그렇죠? 피쉬인 거죠, 우리는. 그러면 물고기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너가 살던, 그렇죠? 그 우물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른 곳도 계속 넘어가 봐라. 두 내용을 이렇게 융합하셔야지. 앞뒤 내용 안 맞습니다. 얘는 맞고 쟤는 틀린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11강 연습의 질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굳이 이거를 뭔가 논리적으로 전혀 전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만 시간의 연습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만들어줄 거다라는 글에 대한 통념을 반박하는 글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 시간 갖고 되냐? 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느냐, 얼마나 질적이게 채웠느냐, 이걸 보겠다는 건데, 사실 그 얘기가 이미 답니다. 저 첫 문장,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문장 이거 하나를요, 계속 밑에서부터 중원부원 하면서 그냥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12번 봅시다. 자, there are factories 라고 나와 있는 요 지문,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처음서부터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은 중간서부터 읽기는 한데, 자, 요건 처음서부터 읽어봅시다. Today, companies frequently require of their employees a different level and quality of engagement with the company. 뭔가 engagement with the company, 회사에 참여하는 그 레벨하고 질을 조금 다른 수준을 요구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쵸? 회사가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조금 레벨이 좀 다르나요? Different level and quality를 요구를 하더라. Earlier period, 초창기에는, 그쵸? employee들은 뭘 했던 거예요? 그쵸? were often treated like a machine. 그쵸? 약간, 기계 같은 거 취급을 받아져 있었죠. 그쵸? But their private lives. 하지만 그들의, 사생활에 있어서는, consisting in their leisure time, patience, belief, 어쩌고저쩌고, remained largely unaffected. 즉, 초기에는, 인플로이들을 기계처럼 다루기는 했지만, 프라이빗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럼 프라이빗을 뭘로 영역을 해놨느냐? 열정, 신뢰, 어쩌고저쩌고, 레저 시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들의 프라이빗한 삶에 있어서는 보통 unaffected 하게 냅뒀다는 거지. 그죠? 초기에는 인플로이를 머신처럼 다뤘지만 private live에서는 unaffected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요, 뭔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위쪽에서 뭔가 다른 수준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다면, 요 다르다라는 표현, 이 다른이라는 이 표현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다른을 말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건 반드시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비교 대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렇게 앞서서 뭔가 등장하지 않고 대뜸 different level of relevant quality라고 설명을 했다는 건 이 뒤쪽에 이 different 레벨이 뭐로부터 등장을 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따를 거고, 그건 초기에는 이랬지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곧바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요즘에는 나오죠. 즉 초기와 요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employees frequently contribute more than physical labor. 뭔가 신체적으로 노동을 해주는 것 이상을 공헌을 해줘야 된대. 자, 세미콜론 나왔어요. 그쵸? 세미콜론은 언제나 그리고. 그쵸? 그리고 했는데 이상해. 그럼 그래서. 그래서 했는데 이상해. 그럼 그러나. 셋 중에 하나로 해석합시다. They are required to innovate, make decisions, and work effectively as a team. 팀 단위로서 뭔가 좀 효과적으로 일하고 결정 내리고 혁신하고 막 이러기를 요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요. They no longer leave work. 어쨌든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When they go home, 집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But instead continue at some level non-stop. 어떤 특정 레벨 상태에서는 논스톱 상태, 다시 말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팀 단위로 일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와서 쉬고 있지만 누군가는 안 쉬어.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인데 B 쪽에서 문제가 들어와. 그럼 B의 업무의 일부를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연락이 들어오겠죠. B 업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담당자가 지금 현재 출장을 가 있어서 못한다. 그럼 나는 쉬는 와중에 전화 받고 계속 해줘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휴대전화 없고 막 이럴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 학원 다닐 때는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한다는 개념은 학원을 가야지만 가능한 거잖아. 휴대전화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아, 뭘 알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뭔가 초창기에는 거의, 그러니까 학원에 오기만 하면 이제 애들이 질문거리를 한가득 싸갖고 가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선생님 분사구문 어떻게 바꿔요? 선생님 왜 얘는 이 원과 이 접선을 왜 안 만나는 건가요? 선생님 여기서 미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 삽입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5만 가지 질문들을 다 만들어 갖고 가. 그래서 엄청 바쁘죠, 선생님들. 앉을 새도 없이 그냥 계속 질문하신단 말이라. 근데 지금은 어때? 휴대폰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뭘 받아요? 질문을 계속해서 받죠. 보통 시험 때 되면은 거의 나는 한 4시도 넘어서 자는 것 같아. 시험 때. 그냥 6주씩, 요번처럼 6주씩 이렇게 시험 보고 있으면 사람 환장이. 학교별로 중학교 3학년 A 학교 끝나면 뭐 B 학교 시험 시작하고 B 학교 끝나면 C 학교 3학년 시작하고 다 끝나서 그랬더니 고등학교들 시작하고 고등학교가 끝났어. 그랬더니 중2들 시작하고 뭐 이런 난장판인 경우에는 항상 늦게 자는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어.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럼 나는 프라이빗한 나의 집에 왔어도 프라이빗한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도 결국엔 뭐예요? 답 들어오면 풀어서 보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일정 레벨 수준에선 논스톱인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서부터 두 줄만 내려와서 볼게요. 뭘 보시냐면 중간에 from one based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쫙 한번 보겠습니다. From one based is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s to one in which network of association이라고 좀 쭉 나와 있죠. 아예 그냥 쭉 다음에 쭉 읽어보자. 이거 어차피 문장 끝까지거든. 여기까지 문장 다 그으셔야 돼요. 어차피 그 밑에 문장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이 문장이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게 뭔가 퍼블릭한 것과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것, 즉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그쵸? distinction, 구분점에 근거한, 그쵸? 근거한 거로부터 어떠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association이니까 연계와 관련된 네트워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어드밴티지들과 같은 것들이 they may offer, 얘네들이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이 to move ahead now function as organizing force in most daily interaction. 뭔가 대부분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조직력으로 기능하는 구조로 전체적인 판을 다시 짜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서부터 읽어보시면 결국엔 뭔 소리냐? 이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단이 제공해준, 쉽게 생각해서 노동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생산에, 그쵸? 뭔가 실질적이고 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을 했었던 이거로부터 벗어나갔고 연계 및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뭔가 팀워크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쵸? 프라이빗한 곳에 와서도
그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부터 조직력이 나오도록 하는 구조로 사회 전체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자, 예전에는 어땠었던 거예요? 예전에 하고, 지금 하고, 예전에는요, 나는 기계의 한 부품이었던 거지, 그치? 자, 개인은 부품이었어. 자, 그런데, 프라이빗 영역에 있어서, 이게 이제 공적 영역에서 있겠죠? 공적, 즉, 회사에 와서.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프리했단 말이야. 회사로부터. 그렇죠? Free from company가 되겠네요. 그렇죠? 회사로부터 좀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자, 부품으로서 기능은 뭐 사라졌다 이런 말 없으니까 이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적 영역에서의 부품으로서는 유지가 되고요. 그렇죠? non-free가 되는 거죠. non-free from company예요. 회사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팀 관계, 팀워크.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일하고 있지만 나는 쉬고 있지만 누군가는 일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내 업무에 관해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나는 그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잖아. 그리고 뭔가 이런 팀 네트워크, 의사소통의 네트워크가 좀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특정 레벨 수준엔 계속 내가 회사에 온라인 행위소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몸은 로그오프 상태지만 마음은 로그온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는 프리한,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몸도 마음도 다 로그오프죠. 몸도 마음도 다 회사로부터 로그오프인 거예요. 몸, 마음, 로그오프인 거예요. from company가 되겠죠? 그런데 얘네는 몸은 로그오프라도 but 마음은 어때요? 로그온 상태다 이거야. 마음은 로그온이야. 어디에? in to 로그온 to로 쓰면 되겠구나. 로그온 to company. 회사의 로그온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지문 자체가. 마이클 어쩌고저쩌고 사람 이름 나왔는데 못 읽는다고 이거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마이클 몰라 그러면 그냥 박영희씨 안토니오 네그리 뭐 하지 말고 그냥 김영희씨 그냥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자, 이거 읽으려고 엄청 애쓰는 친구들인데 그러지 마시고 from a society 사회로부터, 그쵸? in which from a society in which there are factory 공장이 있었던 사회로부터 to a factory society in which entire social performs as a factory 사회 전체의 퍼포먼스가 공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 사회로 이관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요,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난 만약에 나라고 했으면 난 여기 빈칸 뚫었을 거야. 여기. 이 문장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 중요한 문장이죠.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안 건드렸어. 그렇다면 네,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5강으로 보겠습니다.